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고지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야말로 이제 전쟁이지. 걱정 마. 노하우 전수 받으면 자기한테 토스할게. 언니가 내 롤모델인 거 알지? 6시 정각이야. 늦지 말고. 거대한 저택 스카이캐슬에서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는 서진은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일어나. 나 어제 수술 5건이나 했단 말이야. 이따 저녁에 아주 중요한 파티 있단 말이야. 파티? 예서 엄마가 준비한다나 봐요. 영재 엄마 축하 파티. 또 늦었군. 또 한 발 늦었어. 스카이캐슬의 입주민 차민혁 교수.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한 로스쿨 교수로 집안을 명문가로 만들기 위해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는 남자였죠. 당신 수험생 엄마 맞아? 설마 예서 엄마가 그냥 우러나서 순수하게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느려 터진 거북이가 결국 토끼를 이겼어요. 뭐라고? 속단하지 말라고요. 영재 포트폴리오 아직 그 여자 손에 안 들어갔으니까. 남편의 닥달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 승혜. 사실 서진이 준비한 이 파티는 아들을 서울의대에 합격시킨 영재 엄마의 비법, 영재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계획이었는데요. 영재 오빠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엄마 황금 로드맵이 생기는 거잖아. 나도 영재 오빠처럼 서울의대 꼭 가고 말 거야. 여보, 안방에 당신 옷 챙겨놨으니까 이따 갈아입고 와요. 영재가 우리 아들이야? 무슨 축하 파티를 당신이 한다고 나서? 남편의 핀잔에도 서진이 이토록 파티를 신경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영재 학종으로 서울의대 합격했어요. 내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소논문은 뭘 썼는지.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 지금 그거 얻어내자고 파티식이나 해주는 거야? 3대째 의사 가문 만드는 게 필생의 소원이신 당신 어머니. 가뜩이나 아들 못 낳았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는데 예서 의대까지 떨어져 봐요. 황준상이 딸이 왜 떨어져? 준상은 유난을 떠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 예서를 의대에 보내고픈 마음은 같았습니다. 저 VIP석 옆자리가 우리 가족 자리예요. 네, 사모님. 약속한 것보다 더블로 넣었어요. 파티 끝날 때까지 핸드폰은 절 주시겠어요? 끝나는 대로 돌려드릴게요. 이건 확약서인데요.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건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영재 어머니를 위한 축하 파티를 기획하시다니 역시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챙겨준 파티복이 아닌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준상. 또 삐딱선 타셨네. 먼저 들어가. 게다가 영재 엄마 명주와 가까이 대화하려고 미리 맡아놓은 VIP석 옆자리에 웬 차 교수 가족이? 서진은 올라오는 짜증을 누르고 남편이라도 케어해 보려는데 그래도 좀 맞춰왔네. 늦으면 어쩌나 했는데. 산에 사람 많아요? 뭔 산? 전혀 케어가 안 되는 남편 준상. 자, 건배. 건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재 축하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모두들 3대째 의사 가문을 이뤄낸 영재네 가족을 부러워하고 있었죠. 여기 스카이캐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전 우리 스카이캐슬이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돈 있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주남대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교수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잖아. 이 수십억짜리 대저택을 정년까지 공짜로 살 수 있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뿐일걸. 이런 스카이캐슬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서진이 보안을 철저히 했던 거군요. 손자, 증손자까지 대대로 이 스카이캐슬에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고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제 집사람 좀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아내 승혜를 내세워 은근히 영재 포트폴리오를 부탁하는 차 교수. 뭐 어련히들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명주의 정중한 거절에 서진은 일단 안심하게 되고 차 교수는 속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죠. 오빤 정말 의대가 가고 싶어? 토끼랑 쥐새끼 모가지 수도 없이 나야 된다는데? 그딴 게 뭐가 문제야. 서울 의대를 붙었는데. 뭐? 기분은 쩔겠다. 그치? 엄마한테 효도했으니까. 아버지 수창은 3대째 서울의대 합격을 안겨준 영재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네 엄마랑 결혼할 거야.
놀라줬잖아. 내 잘난 아들 박영재를. 우리 마누라 선물. 나? 이거 크루즈 티켓이네? 장모님 모시고 다녀와. 자, 와우. 영재네 가족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영재 하는 대로 따라하면 무조건 붙는데? 아, 왜 영재 팬티까지 벗겨서 예서 입히지 그래? 당신 눈엔 가짜나도 그게 다 치열한 정보 싸움이야. 나한테 선수 뺏겼다 싶은 차 교수 얼굴 못 봤어? 그렇게 선수 치셨으니 자신이 있겠네. 못 보내기만 해봐 그냥. 자신의 노력을 이해 못하는 남편이 답답한 서진.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영재 포트폴리오 공개 안 해. 언니, 자기들 심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도 남는데 솔직히 영재 합격 자료 뭐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어도 큰 지장은 없는 거잖아. 그걸 얻으려고 파티까지 열어준 서진의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죠. 새로 오픈하는 센터 이름 정해졌다. 척추관절센터. 이 주남대 최고의 척추 전문의 강준상이 센터장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거지. 병원장 자리를 노리는 수창은 준상을 이끌어주고 있었는데요. 둘은 서울의대 선후배 사이. 웬만하면 좀 도와주지 그래. 준상이 처가 당신 떠봤던 게 뭐 어디 하루 이틀이야. 그렇다고 내 아들 사생활을 오픈해? 명주는 자신이 꼼꼼하게 써놓은 영재의 사생활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죠. 한편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영재는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태블릿 PC 비밀번호를 풀어놓고 찾기 쉽게 서랍에 넣어놓는데 영재 엄마가 안 주겠다는데 뭘 더 어쩌겠어요, 예서 엄마가. 예서 엄마 모르게만 접근하면 우리한테 넘기고 말 거라니까 100%. 애들 간식 갖다 줘야 돼요. 서울대 자소서 4번 문화! 고등학교 재학 중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도 내가 다! 당신 영재 자소서 대신 그러니까 간식 나부랭이 챙길 생각 말고 부디 자기 밥그릇 좀 뺏기지 말라고. 영재가 서울의대에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차 교수는 당연히 영재 포트폴리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승혜는 남편 말을 듣고 더욱 적극적으로 서진과 경쟁을 벌입니다. 아들! 너 엄마도 오늘 여행 가잖아. 2달이나 못 볼 텐데 인사도 않고 가? 우리 아들. 명주는 의대에 합격하고 홀가분하게 배낭여행을 떠나는 아들을 보니 뿌듯했죠. 영재 여행 가는구나. 안녕하세요. 잘 갔다 와. 미안해. 포트폴리오는 안 돼. 대신에 우리 영재 합격시킨 비결 알려줄게. 그리고 운 좋게 승희를 제치고 명주로부터 은행의 VVIP 초대권을 받게 되는 서진. 이것은 은행의 투자 설명회 초대권이었지만 무늬만 투자 설명회지 사실 초호화 입시 코디네이터를 극비리에 연결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권을 못 받은 승혜도 와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걸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인맥이란 인맥은 총동원해서 겨우 얻어낸 거야. 영재 코디 반드시 잡아와. 그렇게 차 교수와 승혜 그리고 서진은 모두 영재를 맡았던 코디를 노리고 있었죠. 몇 명을 보냈는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 내 자식을 100% 합격시킬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시험은 기본, 자, 동, 봉, 진. 회장 선거도 관리해주며 3년 내내 아이 학업 스트레스까지 관리해줘. 파트너 중에 청소년 심리상담가까지 있거든. 7번 코디네이터께서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신데요. 1년에 2명 이상은 절대 코디하지 않아. 그 코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언니. 자기 맘에 들면 뭐해? 코디 맘에 들어야지. 1년에 2명, 서울의대 합격률 100%. 이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스펙의 코디는 과연 누구일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코디하기 때문에 4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승혜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교육 없이 2분이 직접 가르치셨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코디하게 되면 아이들 학습 지도엔 손을 떼시고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차 교수가 그럴 리가 없겠죠? 결혼 전에 잠깐 교사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관뒀어요. 5살 때 제 아빠랑 오목을 둬서 진 적이 있었어요.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씨름하더니 결국 지 아빠를 2손 2발 다 들게 한 아이예요.
그렇게 승부욕이 뛰어난 아이죠. 아이의 남다른 능력을 일찌감치 파악하셨네요. 제 딸을 성공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제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자식 교육에 올인한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와 손을 잡는 주영 코디. 승혜는 아쉽지만 주영 코디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나는 세상에서 우리 집 커피잔이 제일 부럽다.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 안 해도 사랑받는 커피잔. 이씨, 확! 너 이리 와. 너 이리 안 와? 그런 거액을 달란 말이냐 지금? 준내 비싼 김주영 코디의 계약금을 구하기 위해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찾아간 서진. 3대째 의사 가문 우리 예서가 만들면 돼요. 그 선생이란 여잔 틀림없는 개냐? 애비 선배 박수찬 교수 와이프가 추천한 선생이에요. 그 집 아들을 3년간 코디해서 서울의대 보냈고요. 오늘 중으로 보내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딸 예서가 3대째 의사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당신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난 딸로 키워낼 테니까. 그런데 이때 주영 코디는 지방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서와 공동수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이 황우주에 대해 알게 되고 일단 우주 어머니 핸드폰 번호 쏴드릴게요.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서 같은 아이는 경쟁할 아이가 옆에 있으면 더욱 분발할 테니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왠지 자존심이 상한 서진. 이거 소선지 확실해요. 우지 엄마 속였다 삐똥 싸게? 기름은 공짜죠. 알았어. 어휴. 우주랑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된 강예서 엄마예요. 소탈하면서도 씩씩해 보이는 우주 엄마 이수임은 쿨하게 서진의 문자를 씹어버리고 뭐야 이 여자? 문자 보낸 지가 언젠데? 서진은 주영 코디의 말대로 얼굴도 모르는 우주 엄마와 먼저 친해보려 노력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강적이네 진짜. 이렇게 이상한 여잔 처음이라니까. 한편 로스쿨 교수 차민혁은 스카이캐슬의 독서 모임 옴파로스를 만들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이기적이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목적성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철저히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승혜와 쌍둥이들은 차 교수의 교육 방식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언쟁이 높아집니다. 수십억을 쏟아 붓는 자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당신이 직접 애들을 코디한다는 게 말이 돼요? 외래 역효과가 날 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당신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꼴로... 헐, 이건 선 넘은 거 아님? 승혜는 하고 싶은 말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가까스로 삼킵니다. 그런데 얼마 후 2달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줄 알았던 명주가 갑자기 돌아오고 쟤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게? 그래도 뭐 볼 건 다 봤어. 유럽은 몇 번 가봤는데도 정말 새롭더라니까. 그리고 기념품으로 모자상을 선물하는 명주. 우리 긴 얘기는 내일 할까? 나 우선 씻고 자야겠어. 그래.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돌아선 명주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날 밤 맨발로 혼자 밖을 나선 명주. 그녀의 손엔 남편 수창이 아끼던 총이 들려 있었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명주의 죽음. 아들 영재를 서울의대에 합격시키고 행복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녀는 대체 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같은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 역시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우울증?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솔직히 우리 셋 다 언니 부러워했잖아요. 영재 불쌍해서 어떡해. 애가 완전히 얼이 빠져 있더라고. 그녀의 죽음으로 스카이캐슬을 떠나는 영재의 가족. 그런데 한켠에 누군가의 태블릿이 남겨져 있네요. 사실이야? 사표냈단 말 사실이냐고. 미안하다. 내가 너 기조실장 되는 거 도와줘야 하는. 지금 그게 문제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집도 주위도 다 포기한다고? 수창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카이캐슬을 떠나려는 걸까요? 정말 사표까지 냈단 말이야? 병원 당국보던 사람이잖아. 신경외과 과장의 기조실장에
차기 병원장은 따놓은 당상인데 예서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박효수 백에 있어야 기조실장 되는 거라며. 황새 울었지 뭐. 천년 묵은 꼬부기 그 인간이 뽑겠냐고. 하필 바로 뒤에 병원장 꼬부기가 있을 줄이야. 아니, 영재도 있는데 어쩌시려고? 내 말이. 장례 치르자마자 쫓기듯이 이사를 가질 않나, 사표를 내질 않나. 영재 대학 보내고 홀가분하게 떠난 여행인데 피곤하다고 돌아와. 영주 언니가 영국으로 떠난 게 12월 18일이잖아. 하지만 명주에 12월 19일자 약봉투를 본 적이 있던 서진. 영주 언니 약봉투에 12월 19일이라고 써 있었어. 웬일이니 웬일이야. 여행을 안 간 거야 그러면? 왜 안 갔을까? 아니 갔다 온 척한 건 또 뭐야? 선물로 그 모자상까지 사왔잖아. 진이와 서진은 명주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가득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서진의 남편 준상은 선배 수창에게서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지 애미를 죽여놓고 뻔뻔하게 장례식을 와. 죽여? 형수가 저렇게 된 게 영재 때문이라는 거야? 영재같이 착한 놈이 왜? 착해? 그래, 공부 잘하면 착한 거지. 파티 때 그렇게 정겨워 보였던 부자가 이렇게 사이가 막장이었다니 준상은 놀라울 뿐이었죠. 그리고 명주에게서 선물 받은 모자상을 보며 뭔가를 떠올리는 승혜. 엄마 나 저거 다 풀어야 돼요. 오늘까지 아빠가 다 해놓으라 하셔서. 괜찮아. 이런 날 무슨 공부야. 승혜는 쌍둥이들에게 공부를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한 엄마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승혜는 명주가 남편 수창에게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설마 명주의 죽음이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한편 며칠 뒤 본격적으로 예서의 코디를 시작하는 주영. 국영수 선생님들과 내신 강사들 프로필입니다. 이쌤 대치동 1타 강사를 엄마. 어머니께선 예서 건강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예서 방 좀 볼까요? 주영의 코디는 하나하나 세밀하고 완벽했는데요. 어머니 이 방에다 교실에서 쓰는 책걸상 하나 더 넣어주세요. 시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실전처럼 연습해야죠. 수학,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땐 8000 켈빈 정도의 푸른빛을, 암기 과목은 4000 켈빈 정도의 흰색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항상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몬드리 안에 그림을 걸어주세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운동이 활발해지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뵙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릴 겁니다. 영재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합격과 동시에 저와의 인연은 모두 끝이 납니다. 물론 예서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히 목적과 관계된 인연만 허용하는 주영. 그녀는 영재에게 과연 어떤 코디를 했던 것일까요? 빅뉴스. 차 원장의 박수창 교수 후임을 스카우트했답니다. 뭐? 그것도 스카이캐슬 입주권이 주어지는 정년 트랙이랍니다. 정 교수요. 무진의대 출신이랍니다. 무진대. 야, 들어봤냐?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지방 의대를 나온 사람이 정 교수라니 준상은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영재네가 떠난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벌써 정리 다 했네. 참, 이거 이 방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왔나 봐요. 그것은 바로 영재가 배낭여행을 가면서 놓고 간 태블릿이었죠. 어쨌든 스카이캐슬에 입주하고 준상의 선배 수창 자리까지 꿰차고 들어온 뉴페이스 황치영 교수. 황치영이라고 합니다. 정형외과 강준상입니다. 아, 제가 오늘 첫 출근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카트만두하고 마르파에서 10년째 의료 봉사를 해오신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인수를 펼쳐서 뽑으셨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우양우 교수, 질문 없어요? 천년 묵은 거북이한테. 비록 지방의대 출신이었지만 척추수술로 최우수 논문상까지 받은 실력 있는 신경외과 교수 황치영. 센터장을 노리던 준상은 점점 불안해져만 가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미양이? 헐, 둘이 아는 사이? 나 수임이 이수임. 애대는 이수임. 나 모르겠어?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저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제 고향 친구랑 너무 닮으셔서. 근데 그 새로 이사 온 분인가 보다. 예, 안녕하세요. 이수임이라고 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점심 하실래요?
네? 간단하게 인사나 나눌 겸 해서요. 괜찮으시면 내일도 좋고요. 수임이 가고 난 후 너무 놀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서진. 시드니 은행장 아버지 밑에서 시드니 대학을 다니며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알려진 그녀의 화려한 과거는 완전히 이기적인 유전자야. 싸그리 뻥이었죠. 네 선지 네 애민이한테 갖다 주라고. 더없이 불행하고 초라한 과거를 보냈던 그녀. 내장 선지 잡뼈 따위나 팔던 주정뱅이 딸 광명이 아니라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와이프고 전교 1등짜리 딸을 둔 엄마.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한서진이라고. 한서진. 그녀에게 광미양이라는 이름은 그 누구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우주요? 설마 신화고등학교 수석 입학한? 서진 언니가 문자하고 전화했었잖아요. 그 예서 엄마라고. 아, 죄송해요. 제가 엄마들한테 오는 전화는 다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엄마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기도 하고 우리 우주는 딴 건 전혀 안 시켰거든요. 사교육에 돈을 처바르는 엄마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사교육 시킨 엄마들 싸잡아서 우습게 보는 거야, 저 여자. 그래도 할 말 없죠. 그렇게 안 시켰는데도 수석했으니까. 잠깐만요. 전에 저희 집에 살던 분이 놓고 가신 모양인데 제 거예요. 예? 전에 제가 빌려준 거라고요. 서진은 자존심이 상하고 걱정된 나머지 사교육 없이 수석한 황우주의 소식을 주영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주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해온 아이라 해도 전문 가이드에 포토 요리사까지 대동하고 가는 아이는 결코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3월 학평 결과 우주는 수학과 통사가 2등급이더군요. 그걸 어떻게 예서와 경쟁할 아이들의 정확한 실력도 파악해야 하니까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강력한 주문에 마법 같은 말. 믿어요. 믿고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닌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너무나 자신만만한 주영의 대답에 마음이 놓이는 서진. 한시름 내려놓고 영화도 볼 겸 태블릿을 켜보는데 이 태블릿은 영재의 것이었고 그렇게 서진은 명주가 죽음을 택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죠. 엄만 날 왜 낳았을까? 이 집에서 반드시 나갈 거다. 그때까지만 죽은 듯이 공부하자. 그래야 복수할 수 있으니까. 날 사랑한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해 자랑거리가 필요하다고. 3대째 의사 가문. 못 배웠다고 가을이는 벌레 취급하면서 저 따위가 무슨 의사야. 영재는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식모로 일하던 가을과 깊은 관계였죠. 저런 것들이 내 부모라는 게 끔찍하다. 당신 이러고도 아빠야? 애가 여행 떠난 지 열흘이 넘도록 전화 한 번 안 해본 게 아빠냐고. 아니 영주한테 무슨 일 있어? 우리하고 인연 끊겠대. 봐! 보라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3대째 의사 가문의 집안이었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진물이 나고 있었고 공부 잘하는 착한 아들인 줄만 알았던 영재의 배신은 어쩌면 시간 문제였을지 모르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태 저 하나 보고 살았는데. 손이 떨려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명주. 당신이 애를 패지만 않았어도 애 좀 어떻게 해보라고 들들들들들들. 또 내 탓이지? 응? 또 내 탓이야. 승혜가 본 건 이때였죠. 지금 당장 깡패들 풀어서 애 새끼 하나만 찾아줘. 애 반쯤 죽여도 되니까. 냅둬! 그래야 돌아와. 이러고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영영 못 찾아. 우리 아들 절대 포기 못한다고. 영재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부모님과의 인연도 모두 끊을 생각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그런 줄도 모르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어머그도 시원찮으려나? 야! 하지마! 야! 하지 말라고! 오경선 씨! 어디로 가! 결국 미친 듯 폭발해버리는 영재. 나 7살 때부터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 나 성적 떨어지면 나가 죽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지옥 같은 생활! 나 가을이 없었으면 못 참았어.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서울에도 붙었잖아. 안 읽었나 보네. 내가 읽으라고 비번까지 풀어놓고 왔는데. 배낭여행 가는 날 영재는 태블릿을 그렇게 보란 듯이 넣어놓았던 것이었죠.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의대는 엄마 아빠가 원했던 거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더 확실한 건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뭐라고?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그래서 19년 버텨준 거야. 하지만 나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명주에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자식의 말들. 당신도 나도 인생 헛살았다고.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오직 아들 영재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 명주. 그러기에 더욱 아들로서의 삶이 지옥이었다는 영재의 말은 그동안 명주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려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완전한 공허를 안겨주게 되고, 그렇다고 아들을 평생 동안 지옥에서 살게 한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진은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 이 시간엔 여긴 어쩐 일? 과연 영재의 태블릿을 본 서진은 왜 급히 주영을 찾아간 걸까요? 갑자기 귀시야되기를 날리는 서진. 알고 있었지. 너 때문에 명주 언니가 죽었어.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뭐? 합격과 동시에 너와의 인연은 끝이 난다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가 시켰잖아, 복수하라고. 김지영 쌤 말씀대로 합격증 던져주고 이 집을 떠나자. 영재 일기장에 다 써 있었어. 영재가 품고 있는 욕망을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입니다. 부모한테 복수하라고 부추기는 게 학습 효과니? 그게 합격률 100% 비결이야? 그렇게라도 해서 1등 하길 바란 건 영재 어머니 이명주 씨입니다. 이게 어디서 야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사실 영재 가족의 불행은 반드시 자식을 서울의대에 보내려는 부모의 욕심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영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었죠. 부모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부모가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니까. 그녀는 영재가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이용해 공부를 계속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가정 불안은 제 능력 밖입니다. 끝까지 잘했다 이거지. 넌 돈만 챙기면 끝이니까. 그럼 끝내시죠. 혹시나 자신도 영재 가족의 비극을 따라갈까 불안했던 서진은 결국 주영과 갈라서게 됩니다. 혹시 예서 엄마가 눈치챈 겁니까? 우린 입시 전문까지 애들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선생이 아니야. 선생이라 불린다고 선생인 줄 착각하면 안 되지. 주영은 철저히 서울의대 합격만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입시 전문가였고, 그것이 달성된 뒤에는 고객과 깔끔하게 손절을 벌였죠. 영재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주영. 엄마를 잃은 영재 역시 그녀의 관심 밖이었고, 그렇게 영재는 점점 망가져가게 되었죠. 영재 저렇게 되고 영재 엄마 돌아가신 게 아무래도 김지영 쌤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아니 하지만 김주영 쌤한테 케어받으면 서울의대 합격할... 물론 높아지겠지. 하지만 우리 딸이 누구야? 김지영 쌤 없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봐. 김지영 쌤보다 더 퍼펙트하게 선생님들 세팅해놓을게. 그러나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좋은 강사진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서만 따로 시간을 낼 수는 없고요. 정 필요하시면 팀을 짜오세요. 팀 짜자고 전화한 건데 이미 짰다니까 잘 됐네. 우리 예서랑 같이 해서 나쁠 거 없잖아. 응? 그거야 자기 생각이고, 예서랑 팀 짜면 수업 시간 내내 예서 혼자만 질문해댄다고. 어쩌다 용기 내서 질문하면 예서가 꼭 그랬다지. 병신같이 이따위 걸 몰라서 묻느냐고. 예서 때문에 오지게 빡쳐있던 도은 엄마.
도훈이도 의대 생각하지? 대학병원 의사 하나쯤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서진은 남편 준상의 지위를 이용해 도훈 엄마를 설득하는데요. 도훈 엄마는 예서가 싫었지만 서진에게 도움받을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팀에 예서를 끼워주기로 합니다. 우리 예서 단단히 타이를게. 도훈 엄마의 마음을 살짝 풀어주면서 잘도 구워 삶는 서진. 도훈이랑 팀 짜려고? 도훈이랑 성재랑 해나? 해나라고? 엄마 미쳤어? 싫어, 안 해. 하지만 예서는 평소 경쟁 상대인 해나와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았는데요. 해나도 공부 잘하잖아. 잘하는 애랑 같이 하면 좋지. 아, 싫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남들 엄마 맘대로 잘라? 아, 김수영 쌤 내려오라고. 엄마 속도 모르고 자꾸 때를 쓰는 예서. 예서 어머니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예서야. 저 왕싸가지. 예서 어떻게 된 거야? 관뒀어, 코디. 왜? 아니 나한테 노하우 전수해주기로 했잖아. 영재 저렇게 된 게 마음에 걸려서. 아니 3년이나 영재를 코디했는데 찝찝하잖아. 뭐가 찝찝해? 서울의대 합격시켰잖아. 서울의대. 영재하고 예서하고 같아? 나 이제 어떡해. 언니만 믿고 있었는데 어떡하냐고. 언니 다시 생각해. 언니 정말 실수하는 거야. 이제껏 입시 노하우를 얻으려고 서진에게 알랑방구를 끼던 진이도 목적이 사라지니 언성을 높이네요. Anyway, 다음날 서진은 도훈 엄마의 도움으로 이제 막 팀을 짜려는 사교육 엄마들의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 오늘 커피 제가 쏠게요. 사람이 왜 이래? 미리 말을 하든가. 예서 엄마가 여기 오는 줄은 몰랐네. 엄마들은 혼자 잘나서 주변을 다 무시해버리는 예서를 잘 알고 있었기에 다들 같이 공부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죠.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 엄마들에게 지대로 왕따를 당해버린 서진. 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연락할게. 예서의 삐뚤어진 성격 탓에 팀을 꾸린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서진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 황 교수가 논문도 세계적이지만 수술은 예술이에요. 예술. 수술 기회를 황 교수에게 뺏기고 자존심만 상해 돌아온 준상. 일들 안 해? 당신 뭐 하는 여자야? 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첫 따위야? 공부를 안 말 사람은 뭐 해? 어우 씨 짜증나. 야, 너 거기 안 서? 당장 내려와. 안팎으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투성이구만, 투성. 요새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준상도 걱정이었지만 서진은 예서가 잘못될까 봐 더 걱정이었죠. 한편 승혜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수임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입캐슬 여자들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척, 안 시키는 척 하면서도 사교육 골수들인데 우지 엄마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겠죠? 저 완전 찍혔겠는데요. 예서 엄만 아마 단단히 벼르고 있을 거예요. 예서랑 우주가 공동 수석까지 했으니까. 일하세요? 전업주부 같진 않으신데. 동화 한 편 쓰고 10년째 휴업 작가예요. 잘 됐네요. 작가시니까 책도 좋아하실 테고. 독서 토론 함께 하실래요? 자신과는 다르게 할 말은 하고 사는 수임이라면 혹시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승혜는 남편 차 교수가 주관하는 독서 토론회에 수임을 참석시킵니다. 저는 니체가 자뻑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적을 갖되 증오할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야말로 저의 진정한 버심을 깨달았습니다. 전 반드시 그 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극복하고 발전하는 초인 리버맨시를 달성해낼 것입니다. 예서의 궤변을 공감할 수 없는 수임. 니체는 뒷골목 씨름판 링을 가리지 않고 인간 존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어퍼컷을 날린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산다면 뭐 친구를 내 발전에 이용하니만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우주의 예리한 일침에 예서는 당황하게 되죠. 예서님이 진정한 적수를 벗으로 두겠다는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만한 권력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로 나뉩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네. 곧바로 수임은 이 독서 토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사회자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자리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아이들한테 다른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1등 하란 말을 하고 싶으셔서 니체의 권력 의지를 끌어들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리 예서가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권력 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신 것뿐이에요. 문제라니요. 서진과 진이는 수임의 지적에 반발하지만 수임은 멈추지 않았죠. 이 독서 토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맞나요? 혹시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요? 우주 엄만 진짜 우리 독서 토론하고 안 맞는 분이네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나오시면 되잖아요. 진정들 하시죠. 이왕 의견이 분분하니까 투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독서 토론을 더 해야 할지 말지를 투표로 정해보죠. 안 돼요, 최 교수님. 교수님. 독서 토론을 과반수가 반대하면 폐지하고 과반수가 찬성이면 수임이 탈퇴하는 조건이었죠. 알겠습니다. 사회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죠. 쓸데없이 그런 여자를 뭐하러 가입시켜? 승인 신청은 당신이 받아줬어요. 그 여자 대학 어디 나왔대? 수임에게 한 방 먹고 어쩔 줄 모르는 차 교수. 지금 누구 보고 형편없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하는 짓 봐봐. 이게 어른한테 할 태도니? 아줌마 때문에 독서 토론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 대학 떨어지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넌 네 생각만 하는구나. 다른 애들은 안중에도 없니? 걔들도 다 대학 가려고 듣는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어쨌든 내일 투표해보면 알겠네. 예서는 정말 수임도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였죠. 대개 눈엔 내 딸이 형편없어 보이나 보죠? 엄마 눈엔 안 보이겠지만 아이가 이기적이고 편협한데 뭐? 아무리 1등을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당신 그렇게 잘났어? 어른한테 예의 없이 면전에서 재수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냅둬요? 코미디라고 비웃은 넌? 넌 그게 예의 있는 태도였니? 네가 뭔데 들어와서 분탕질이야? 자꾸 반말하는데 우리 말 깔래? 자식 잘 키워.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겠니?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웃겨?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너 맞구나? 서진의 욕 때문에 수임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친구 광미양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 과연 서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